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6,000원짜리 그죠 상품을 샀어요. 우리 회사가 6,000원 주고 상품을 샀어요. 장난감 하나 사서 그저 대팔았다고 가정할게요. 10,000원에 팔았다. 그럼 마진이 얼마죠? 4,000원 남잖아요. 4,000원. 자, 지금 다시 6,000원짜리 사서 10,000원 주고 팔았어요. 마진 4,000원 남죠? 요까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 팔은 거는 10,000원, 산 건 얼마죠? 매출액의 원가 6,000원이잖아요. 마진이 얼마죠? 4,000원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표현을 하면 판 가격은요, 매출액. 맞잖아요. 영업활동에서 판 가격은 매출액, 산 가격은요. 그죠? 이걸 팔기 위해서 돈이 나간 거잖아요. 이거 원가라고 하죠. 비용 계정 원가라고 해요. 그 원가를 빼면 마진 같은 그 요거 있잖아요. 여기. 마진과 같은 용어가 매출 총이익이 된다고요. 매출 총이익이 돼요. 그리고 거기에서 뭡니까? 우리 그렇게만 해서 팔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팔려고 하면 직원들이 뭐 영업부 직원들한테 급여를 준다든지 아니면 관리부 직원들 유지하기 위한 비용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뭐라고 하냐면 판매비와 관리비라고 하는 거예요. 판매비와 관리비. 판매비와 관리비가 들어요. 4,500이 들어요. 4,500이 들어요. 그러니까 얘가 영업이익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가 났어요. 그럼 이 회사는 영업력이 있습니까? 영업력이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영업 외적 수익도 있고 비용도 있을 수 있거든요. 뭐 이자 수익, 이자 비용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다고요. 그래서 이자 수익이 2,500원이고 영업의 비용이 있죠. 그죠? 이자 비용 같은 게 1,000원이라서 실제로 세금을 내기 전 이익이라고 해요. 세전이익. 1,000원이 될 것이고 법인세를 빼면 이별 빼면 800원이 되죠. 여러분들이 봤을 때 왜 있잖아요. 손익계산서는 이렇게 손익계산서를 구성하는 거는 수익이잖아요. 수익에서 비용을 빼는 거잖아요. 비용을 빼서 그러면 이렇게 안 하고 이 머리 아프게 왜 이렇게 세분화하나 이 말이에요. 세분화하는 이유가 있죠. 만약에 세분화하지 않으면요. 얘는 어떻게 표시되냐면요. 이렇게 돼요. 얘는 지금 수익이 12,500원이 돼요. 손익계산서 양식 보세요. 여기에서 수익이 몇 개 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수익이 2개 있다고 했잖아요. 이 손익계산서 양식 10개라고 10개. 10개 중에 수익이 2개 있다. 수익이. 돈 번 거. 여기 뭐야? 수익이잖아요. 매출액이. 여기 영업수익이잖아요. 영업활동에 따라 나타난 물건 판 거잖아요. 그럼 영업 외적 수익도 있는 거 아니야? 그 수익이 뭐야? 한 개, 뭐 있어요? 2개 이렇게 있는 거예요. 우리 회사에서 벌 수 있는 돈은 2개가 있는 거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표현을 퉁치면은 10,000원하고 2,500원이니까 2개 합하면 12,500원이잖아요. 맞죠? 그러면 비용은 지금 몇 개예요? 비용은 4개라고 했어요. 비용은 여기 있어요. 제가 색깔로 구분되죠, 여러분들. 색깔이 파란, 여기 연두색은 매출액이고 파란색은요, 하나, 둘, 셋, 4개가 다 비용인 거예요. 여기 비용은 하나, 4개 이렇게 되잖아요. 내 돈 나간 것만 생각해봐요. 물건 산다고 6,000원 나갔잖아요. 맞잖아요. 물건 산다고 6,000원 나갔잖아요. 6,000원. 네? 돈 나간 거. 그 다음에 또 직원들 관리비 든다고 돈 얼마 나갔어요? 4,500 또 돈 나갔잖아요. 근데 이자 같은 거 또 있잖아요. 이자 비용 같은 거 또 100원 나갔어요. 1,000원. 그 다음에 법인세 낸다고 또 돈 나갔잖아요. 그럼 200원. 이렇게 되면 이 금액은 1,200원에 얼마지? 계산이 안 되지. 계산기를 뚫어야 되나? 1,500원, 11,500원, 11,700원? 그렇게 되면 800원 이렇게 되네요. 그죠?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만약에 수익은 12,500원, 비용은 이렇게 해서 800원, 이렇게 하면 이 회사는 있잖아요. 이렇게 저렇게 안 하고 이렇게 하면 이 회사는 좋은 회사예요, 나쁜 회사예요? 수익이 좋아요, 나빠요? 수익은 12,500원에 곱하기 800원 나누기
그 요거는 6%쯤 되네요. 요거 지금 수익 대비 요금은 6.4%쯤 돼요. 매출액 대비 뭡니까? 수익 대비 이익률이 있죠? 한 6.4% 돼요. 우리나라의 상장 기업의 평균이 한 5%쯤 돼요. 5, 6%쯤 돼요. 그럼 이 평균치는 하잖아요, 지금. 그러면 나쁘지 않다고 보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하면 그냥 그런 회사로 보이잖아요. 뭐 그냥 나쁜 회사는 아니고 그냥 평균치는 한다. 이렇게 의사결정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하면 문제가 된다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안 하고 복잡하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복잡하게 얘를 몇 개로 풀죠? 수익은 몇 개? 2개로. 비용은 뭐야? 4개. 2개, 4개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재고자산, 당좌자산 몇 개죠? 2개잖아요. 비유동자산은 아니, 당자가 아니라 유동자산은 2개잖아요. 유동자산. 유동자산은 당자, 재고 2개고 비유동자산 몇 개라고 했어요? 4개라고 했잖아요. 이것도 2개, 4개네? 그죠? 2개, 4개? 2개, 4개만 알면 안 되고 2개, 4개를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그러면 왜 이렇게 만드는 이유가 있겠죠? 저렇게 만들면 얘는, 저 회사는 영업력이 어느 정도 있다고 보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만들면 이 회사에 영업력이 있어, 없어? 없어요. 영업이익이 어떻게 돼요? 가장 중요한 정보가 뭔지 아세요? 가장 중요한 정보가, 기업에서 가장 중요한 이거라고요. 영업이익이라고요. 손익계산서에 보고자 하는 정보는 바로 이거라고요. 이게 가장 중요한 정보라고. 너 회사가 영업해가지고 돈 벌 수 있냐 이 말이에요. 능력이 있냐 이 말이에요. 근데 마이너스 났잖아. 그러면 투자해요? 안 투자 안 해요? 투자 안 한다고요. 이러면서 어떻게 투자해? 그런데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하면요. 총액으로 이렇게 2개만 나타나면 투자를 한다고요. 그죠? 웃기잖아요. 그러니까 정보의 퀄리티가 다르지 않습니까? 훨씬 더 유용성이 좋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구분하고 얘를 그러면 중간에 끼어 있는 대형하는 있죠. 이익이 4개가 있어요. 이익 4개가 뭐죠? 자, 첫 번째 여러분들 익히세요. 매출액에서 원가를 빼면요. 자, 6,000원짜리는 매출한 상품의 원가잖아요. 매출액은 10,000원. 되죠? 매출 원가는 6,000원 주고 샀다 이거죠. 빼면 마진은 뭐라고요? 매출 총이익은 알겠죠, 그죠? 요건 오늘 왜 익히겠습니까? 여기 첫 번째 이익이라고요. 이익. 첫 번째 이익이죠? 이익도 퀄리티가 다르다. 이익도 몇 개로 나타나요? 이익도 4개로 나타난다고 이것도 4개로 표현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가 아니고. 그죠? 다르게. 매출 총이익이에요. 그러면 영업비용인 판관비를 빼면 뭐가 되겠습니까? 직원들 급여주고 다 해야 되잖아요. 그 빼면 걔가 영업이익 아니에요? 두 번째잖아요. 오늘 여기까지 익히라고요. 이거는 알 수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 물건을 6,000원 주고 샀구나. 10,000원 주고 팔았네? 그럼 마진이 4,000원이구나. 이게 매출 총이익이래요. 그러니까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빼면 매출 총이익이 되고 판관비를 빼면요. 판매비와 관리비를 빼면 그 영업이익이잖아요. 영업이익. 그럼 영업이익이 두 번째 이익이잖아요. 두 번째 이익. 가장 중요한, 손익계산 가장 중요한 이익이다 이거죠. 그리고 여러분 조금씩 더 배우세요. 그러면 영업 외적 수익도 있고 영업 외적 비용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을 차감하면요. 달 것 나고 뺄 것 빼면 세 번째가 뭐야? 이익이. 세 번째 이익이 뭐야? 법인세 비용 차감 전 순이익이라 하는데 이 말이 너무 길죠? 맞잖아요. 법인세 세금을 차감하기 전에 이익이다. 너무 말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보통 제가 앞으로 이렇게 해요. 세전이익이라고 해요. 세전이익. 이런 용어 들었잖아요. 야, 급여가 세전이야, 세후야. 다 아시잖아요. 우리 급여 따질 때 이거 세전이야, 세후야. 이렇게 따지잖아요. 그죠? 이거는 세금을 내기 전 이익이다. 이 말이에요. 풀네임은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이라 하지만 그냥 실무적으로는 세전이익 이렇게 되죠. 그럼 세금을 내면요. 법인세 비용을 빼면 마지막이 뭐예요? 당기순이익이 네 번째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이익계산은 4구분. 이익을 몇 개로 구분한다고요? 4개로 구분한다고요. 이익을 하나로 구분하는 게 아니고 대형에서 4개로 구분한다 해서 4구분 이익계산서인 거예요. 그러니까 매출은 2개, 그 다음에 우리 비용은 뭐야? 수익은 2개, 비용은 4개니까 대형하는 중간에 끼어있는 구분되는 이익도 4개니까 10개가 되는 거예요. 2개, 4개, 중간에 낀 거 4개니까 뭐야? 이 항목 10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그저 좀 재고를 하기 전까지 만약 이 구조를 모르면
못 맞춰요. 문제를 못 풀어요. 이 구조를 알아야지 풀 수 있는 문제가 되게 많아요. 근데 한 일주 안에는 좀 하시면 좋겠는데요. 제가 볼 때. 오늘 뭐 외워야 돼요? 그럼 정 안 되면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빼면요. 매출원가 비용이에요, 비용? 매출원가라는 비용이 있다고요. 나중에 455번에 보면 그냥 배우게 될 거라고요, 나중에 비용할 때. 비용이라고. 매출원가는 비용이에요. 비용. 매출에서 매출원가 빼면 매출 총이익이다. 여기까지는 알겠지, 설마. 하나 더 붙이면 되는데 판관비를 빼면, 영업비용을 빼면 영업이익이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조금 더 몇 번 생각해 보면 되는데 영업 외적 수익은 더하고 영업 외적 비용은요 빼고, 그렇게 되면 세금을 내기 전 이익인 세전이익이 되고 법인세 비용을 빼면 당기순이익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 흐름적으로 좀 알면 좋겠는데요. 제가 나중에 개정 과목을 가르쳐 드릴 때, 아니 회계 처리할 때 이거를 그저 차변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생각을 해서 흐름적으로 이제 빼야 돼요. 그냥 느낌적으로. 그렇게 해야지 그냥 앉아서 탁탁 쳤을 때 문제를 보면서 바로 뺄 수가 있거든요. 그 흐름을 지금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거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한 일주일 안에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죠? 여기에서 그럼 얘는 어떻게 의사결정해야 돼요? 영업이익은 개판인데 올해 뭐요? 어쩌다가 한번 영업과 관련 없이 대박이 터졌는지 토지 같은 거 팔아가지고 수익을 얻어가지고 이번에 플러스가 된 거구나. 내년에 이거 계속 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보장이 없지. 이거는 원타임이니까 일시후발적인 거니까. 경상이익이 뭐야? 매번 나타나는 영업이익이 얘잖아요. 얘가 플러스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은행에서도요 재무제표를 달라 해서 은행에서 돈 빌려줬다면 은행은 채권자가 되고 우리는 채무자가 된다고요. 그럼 이 사람이 돈을 회수하려고 하면 그 사람이 어떻게 지금 되고 있는지 알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재무제표 확인론을 서류를 달라 한다고요. 그래서 얘가 이익이 안 나오면 상환 연장을 안 해줘. 상환해야 된다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거 알아야 된다고, 이거. 그러니까 만들 때 무조건 어떻게든 플러스 만들어야 된다고, 영업이익을. 당기수익도 플러스 만들고.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상환하러 나와요. 내가 빌린 돈 상환해야 되는데 돈은 없는데 어떻게 돼? 자, 볼게요. 요거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제조업이랄지 판매업, 건설업 외 업종. 우리 있잖아요. 제 학원 같은 거는요. 학원은 매출원가라는 게 있습니까? 학원 매출원가 어디 있어? 수강료 받고 매출원가 없어요. 그럼 얘는 없고 바로 뭡니까? 판관비 빼면 영업이익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런 있잖아요. 제조업이랄지 판매업 말고 건설업 외 업종은요. 뭐를 생략할 수 있는 거예요? 요거를 생략해도 돼. 왜냐하면 없으니까. 그런데 어떠한 경우라도 뭐는 생략 못 한다고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정보는 뭐예요? 영업이익이잖아요. 영업손익은 뭐예요? 어떠한 경우라도 생략이 안 돼요. 가장 중요한 거. 이게 나와요.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왔어요. 오답 이렇게 나왔어요. 세무2급에. 제조업, 판매업 및 건설업 외 업종. 요거는 지금 원가가 없는 업종. 우리 학원처럼 서비스 기업 업종은 속하는 기업은 영업손익을 생략할 수 있다. 안 해요. 영업손익은 어떠한 경우는 생략 못하고 우리 학원 같은 업종은 뭐를 생략할 수 있는 거예요? 요걸 안 해도 된단 말이에요. 어차피 없는 게 대부분이니까. 이거는 생략하고 바로 이쪽 판관비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어떤 걸 생략 못 한다고요? 영업이익은 어떠한 경우라도 생략 못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알아야 될 거. 발생주의 하고요. 그죠? 그 다음에 4구분 이익계산서. 손익계산서의 양식이 뭐예요? 4개로 구분해서 이익을 4개로 구분한다. 그죠? 자유롭게. 그죠? 여러분들이 조금 마음속에 좀 얘기를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매출액에서 원가를 빼면 매출 총이익이고, 판관비 빼면 영업이익이고, 영업 외적 수익과 비용을 차감하면요. 세전이익이고, 법인세 비용을 빼면 당기순이익이 되는. 그런 것들이 조금 자연스러워져야 될 것 같은데, 그죠? 좀 되뇌어 보세요. 이렇게 구조를 조금 알고 할 수 있어야 돼요. 왜 그게 중요하냐면요. 다음 중 영업이익은 얼마냐? 이렇게 나와요. 이걸 물어봐요.
근데 영업의 수익과 비용도 줘요. 자료에. 그럼 얘는 고려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요. 매출액과 매출원가 판관비 3개잖아요. 하나, 둘, 3개가 영향을 미쳐서 얘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시하는 자료 중에 그죠? 영업이익에 영향을 주지 않는 요소는 고려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이자 비용은 여기에 관계 있어 없어요? 밑인데 이자 수익 없잖아요. 그럼 빼고 여기에 영향을 주는 요소만 체크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조를 모르면 그런 문제를 못 푼다 이 말이에요. 자, 꼭 좀 기억합니다. 나중에 보면 일주일 지나면 또 몰라요. 여러분들 무슨 소리 제가 비용은 몇 개 하면 몰라요. 여러분들 이렇게 안 하세요. 제가 수익 몇 개냐면요 2개 말해보세요 하면요 영업수익이 매출액 영업의 수익 2개가 있고 비용은 4개인데 말해보세요 하면요 순서대로 말해야 돼요. 매출원가, 판관비, 영업의 비용, 법인세 비용 되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으면 되는데 그 정도는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실무자들 그런 모르는 게 없어요. 자, 이렇게 되고 요거는 뭡니까? 요거는 나중에 좀 배울게요. 지금 배울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뭐 이런 디테일한 건 있어요. 뭐 판관비 같으면 일괄해서 표시할 수도 있어요. 판관비를 그죠? 또 세부적으로 우리가 통합해서 표시할 수 있다 했잖아. 일괄 표시를 할 수 없다면 틀린 질문이에요. 판관비도 일괄해서 할 수도 있고 얘도 뭡니까? 수익과 비용도 뭐예요? 총액 표시죠. 요거는 좀 알아놓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괄 표시할 수 있는 거고 수익과 비용은 총액 표시란 말은 자산과 부채도 총액 표시였잖아요. 그럼 수익과 비용도 총액 표시가 원칙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 그러면 그렇구나. 자산, 부채, 수익, 비용은 무조건 총액으로 표시하는 거구나. 그렇게 아시면 돼요. 요거 좀 알고요. 이렇게 다 했나? 아, 요거네요. 그 다음에 발생주의를 제가 얘기를 하고 있네요. 야, 이 발생주의라는 개념이 그죠? 대단한 그죠? 수익과 비용의 발생주의에 대한 측정 이거에 대한 개념이에요. 자, 수익과 비용은 발생주의에 따라 측정이 돼요. 현금주의가 아니에요. 근데 이걸 발생을 언제 했다라고 있잖아요. 딱 규정하기 애매모호한 개념이에요. 이 개념이 좀 두리뭉실한 개념. 발생주의. 그래서 이거를 구체화된 개념이 바로 요거예요. 비용을 구체화한 개념은 수익, 비용, 대형. 이거는 실현주의. 이렇게 돼요. 말이 어렵죠? 근데 요거는 나중에 수익할 때 배울 거예요. 요 얘기는 뭐예요? 조금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용어는 알아야 됩니다. 왜? 발표 쳐놨잖아요, 제가. 앞으로 배우게 될 이론적 근거가 전부 다 이거가 굉장히 많아요. 수익, 비용, 대형의 원칙에 따라 이렇게 나온다. 이 말인데요. 이 수익, 비용, 대형의 원칙은 딴 게 아니고 내가 있잖아요. 비용이 나타나려면 관련 수익이 있을 거 아니냐, 그죠? 희생이 있을 거 아니냐. 내가 투입한 원가는 그에 대응하는 수익도 있고 수익이 있으면 대응하는 비용도 있다는 말이죠. 그걸 대응해서 잡자는 원칙이 바로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지금 당장 뭐 어려울 거예요. 제가 다음 시간 다시 한 번 더 좀 세부적으로 말씀드릴 건데요. 이 정도만 얘기하면 좋겠습니다. 비용을 인식하는 원칙은 뭐죠? 이렇게 물어보면요. 발생주의. 아, 좀 더 구체적인 건 뭐죠? 하면 여러분들은요. 이 비용을 잡을 때 내가 투입한 희생이 대응하는 수익도 있을 거 아니에요. 비용만 인식하지 말고 내가 이렇게 투입한 거에 대응하는 수익도 측정해서 같이 잡자는 원칙이 뭐예요?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이다 했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첫날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자, 수익은 뭐라고 했습니까? 번 돈, 비용은요? 쓴 돈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런 말 했죠. 이거 왜 씁니까? 라고 했잖아요. 그럼 기억나요? 왜 쓸까요? 벌기 위해 쓴다고 했잖아요. 내가 돈을 쓰는 이유는 벌기 위해서 쓰는 거죠. 이걸 멋지게 말하면 이렇게 된다고요. 이 비용은 뭐예요? 벌기 위해서 쓴다는 말이 정보를 측정할 때 뭡니까? 관련 수익도 같이 잡자는 원칙이 뭐예요?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이라는 정도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